안녕하십니까. 처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부모는 누구를 위해 투표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있어요. 이 밑에는 자식이 있고 자1, 자2, 자3이 있다. 자1은 이 세무조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세금이 지금 추징돼 가지고 사업이 폐업을 했어요. 이거를 보면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세금밖에 내는 게 없더라.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와 가지고 더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되던 사업이, 음식점 사업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폐업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세무조사 나와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권 들어와서 우리 자식이 장남인데 이게 뭔가가 더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싫어라 하겠죠. 그런데 자투는 부동산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팍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벌었어요.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투 입장에서는 야, 이 정권 너무 잘한다. 이 정권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장남 편을 들어야 됩니까? 차남 편을 들어야 됩니까? 장남은 이 정권이 싫다 하고 차남은 이 정권이 좋다 하고. 그리고 자3는요 공무원에 취직됐어요.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9만 명을 증원을 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LH 이렇게 공기업 다니는 증원을 해 가지고 여기 자포가 있다면 자포는 여기 LH를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대학교 나와 가지고 취직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도 되고 LH 공기업 직원도 됐다. 참 이 정권 참 일 잘한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자2, 자3, 자4를 위해서는 이 정권을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자1을 한 사람을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이 정권 때문에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식 따라간다 이거죠. 어느 종교단체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세요. 선거운동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다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LH를 들어가셨더라고요. 자식이. 그리고 세금은 내십니까? 세금은 얼마 냅니까? 종부세 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의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식이 잘 되니까 이 정부 잘한다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모가 참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제 소금 장수하고 우산 장수 아들이 있다. 비가 와야 우산을 팔 건데 비 오면 소금 장수 아들은 죽이 되잖아요. 날이 맑으면 소금 장수 아들은 장사를 잘 할 건데 돈을 벌 건데 우산 장수 아들은 우산을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는 분들은
힘든 세대를 거쳐 오셨다 이거죠. 힘든 세대를 거쳐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희생의 역사다. 인생이 보면은 인생이 희생으로 점철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식 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 40대고 애가 30대고 애가 20대다 이렇게 되면 성향이 또 틀리죠. 40대는요 IMF 세대예요. IMF 세대. 그 다음에 30대는 여기는 이제 금융위기 시대죠. 금융위기 한번 리만 브라더스 그 시대고 여기는 코로나 세대예요. 코로나 세대. 여기는 민주정부에서 IMF 세대 왔고, 여기는 이제 또 이제 민주정부 2에서 또 코로나 위기가 왔고, 여기는 이제 이명박 정권 시대 때 온 세대고, 이래나 저래나 다 취직하기가 힘든 세대였다 이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항시 힘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판이 바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시 은연중에 든다 이거죠. 이 40대만 보면은 대체로 이제 90학번 세대들이에요. 90학번. 제가 이제 83학번이니까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88학번까지는 이제 같은 정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89, 90만 넘어가면 정서가 틀려지더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각인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90학번 세대부터는 정서가 확실히 틀리죠. 그러니까 90년 초에 군대 제대에서 나와 보니까 이 캠퍼스에서 서로가 이제 남녀 대학생들 서로가 맞담배질하고 있고 뭐 잔디밭에서 뭐 담배 피는 등을 전혀 지장 없고 오히려 이렇게 남학생이 불 붙여주고 여자들은 이렇게 딱 담배 피는 게 전혀 뭐 거리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의 시발점이 이 40대들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시점에요. 90년대 초반 시점에 초반부터 중후반 넘어가면서요. 이민붐이 일어납니다. 이민붐. 그러니까 부모 세대같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즐길 것 즐겨가면서 살겠다라는 세대예요. 저희 80년 학번 세대들은요. 뭐 정치가 이게 막 너무 격동기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막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운동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제 90학번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정부로 넘어갔으니까 소위 민주화 정부라는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뭐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뭐 중간에서 투쟁한다고 그런 운동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뭐 그런 거는 없죠. 와중에서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즐길 걸 즐기고 권리의식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장유 요소라든지 이런 것이 얇아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에 저항을 하고 부딪히는 그런 세대들의 시발점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 붐이 나고 이런 세대들이었죠. 그런데 이 세대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중간 허리쯤이 돼 있는데 지금 40대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대요. 40대에서 실업률이 높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스트레스 인지 작용이요. 40대에서 크대요.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노화가 되니까 그 반응이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40대, 30대보다 20대, 30대, 40대보다 적어진다.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을 즉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50대 되면요. 포기할 거 포기해요. 20대는 아직도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옆에 그 동료들하고 뒤처지면은 내가 무슨 실패자인 것 같고 인생에 막 그렇게 루저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그런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30대도 그러고 30대도 그러고 40대도 그러고. 40대는 이제 가정을 한참 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 위험한 세대죠. 그때가 가장 힘든 세대니까. 남자가 가장으로서 30대, 40대가 참 어렵대요. 이런 세대들의 다 각기 자기가 겪었던 그런 취향들에 의해 가지고 투표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투표 성향, 자식들의 투표 성향에 따라서 또 부모의 투표 성향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 투표 기준은 이렇게 보면요. A가 이제 많은 납세자들이 있잖아요. 납세자들이 이렇게 돈을 다 걷어줘가지고 국가라는 쪽으로 정부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이렇게 안 내놓으면 세무조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지고 가고,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자진 신고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세무조사로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가는데 이게 제대로 써지느냐, 제대로 쓰여지느냐, 이게 위선과 내로남불, 무능, 부패, 만일 이런 단어들이 문제가 된다 하면은 이 세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납세자들의 모든 고열이 세금이다 이거예요. 이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느냐. 이 내로남불 산성에 있는 거학들하고 그냥 소시민들하고 관계에서 애기가 세무조사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리고 감면을 몇천억씩 해줘야 될 부분, 안 해줘야 될 부분은 감면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세무조사 해가지고 과세처분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다 불복을 통해가지고 풀어내버린다. 그런 경우들이 있냐. 안 해서야 될 건데 서로가 눈 감고 협잡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소시민들은 불복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억울하게 부실과세가 됐는데 저항도 못 해보고 이렇게 체납되고 압류되고 뭐 이렇게 체납처분 멘탈죄로도 고발되고 조세포탈죄 고발되고 세금 계산서 고발돼 가지고 벌금으로 또 못 내가지고 노역장 유치 교도소 갔다 오고 그러면 가장으로서 30, 40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집이라도 아파트 한 채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다 보니까 또 그거 사회행위다고 해가지고 또 그거를 국세청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살고 싶지 못할 정도로 저인망식으로 긁어버린다 이거죠. 그냥 막 촘촘하게. 그런데 이 거학들은 싹싹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 몇천억짜리들이 뭐가 있는데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위선과 내로남불과 무능과 부패가 만일 이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정치 권력들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돈과 권력이 뭉쳐가지고 만나가지고 뒤에서 이 이면에 세금 국가 이면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어떤 식으로 인마이 포켓하고 있는가. 만일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의혹들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의혹들 사건 이면에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그리고 왜 그런 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가 라는 거를 전제로 해보면은 아 우리가 진짜로 이게 공정했는가, 공정한가 이거죠. 진짜로 선과 선한 이면에 뭔가가 다른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거짓말을 자꾸 하는가. 거짓말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볼 때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썼는가 이게 한번 제대로 조사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